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기표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 이슈로 LH 토지주택공사의 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그 직원들이 10여 명이 100억대의 땅을 58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집단으로 융자받아가지고 그래서 개발예정지 알박기식으로 땅을 사고 거기에 보상을 노려서 촘촘히 이 묘목까지 심은 것이 발각이 되어 그것이 크게 문제되고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이 여러 엄명도 하고 무슨 수사단도 구성되고 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장 대표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예. 우선요, 이 사건은 LH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중요 인사들이 거기에 투기성 땅을 매입한 것이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여유가 있는 돈이 돼서 어디 뭐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별로 안 입디다. 심지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그건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땅값이 가까운 시일 안에 팍 오를 것을 알지 못하고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신도시 건설도 안 되고 오랫동안 되면 대출 이자가 더 많아지는데요. 이런 걸로 봐서 이거는 사전에 말하자면 여기 신도시가 지금 건설되는 계획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는 투기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참 미묘한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이 딱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적각 나서가지고 바로 다음날 이거 엄정하게 이거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국토부가 이거를 조사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는요 얼핏 보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저 부동산 집값에 대한 집값 폭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또 이 저항을 고려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나섰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각 그렇게 나설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 정권 말하는 대로 그 뭐 땅 우연히 사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이 왜 나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선 거는 이 권력의 중요 실세들이 투기를 한 겁니다. 땅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덮으려 그러면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하면 줄줄이 다 나오게 생겼으니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오히려 국토부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나쁜 정권 아닙니까 이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이런 사람이요. 이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하니까 계속 집값이 폭등합니다. 그 집값 폭등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입니다. 전에 김의겸 씨 청와대 대변인도 다 집 투기성 주택을 구입한 일이 있고 하듯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LH 직원들이 정보를 알고 투기를 한 거고 근데 이거를 이 정권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방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조금만 덧붙이면 이 변창흠 이 국토부 장관이야말로 당사자입니다. 수사받아야 될 당사자입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그거? 그 사람이 그 LH공사 사장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분의 변창흠 씨 청문회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요 그런 정보를 알고 투자하고도 남을 사람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 사람 수사 대상이 돼야 될 사람 투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을 또 이 조사의 주체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얼마나 이 사건을 때려 엎으려고 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늦게 이제는 경찰에다가 수사하라 그러는데 이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저는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리라고 보고 이 사건은 정말 국민적 분노를 저는 불러일으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수사 책임을 지고 강력한 수사단을 만들어서 아마 100여 명 이상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공포를 쏘고 공포, 네. 총알이 없는 공포를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라는 장 대표 말씀대로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도덕적 자긍심이 있다 그러면 변창흠이라는 사람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야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2013년 이후 그 박근혜 정권 때부터 조사를 하겠다고 이러거든. 어찌 생각하세요? 예, 그 정말 참 이 정권 기가 막힙니다. 저 박근혜 정권 때 그까지 조사한다는 게 그러면 사실은 또 그 정말 알기도 어려운 거고 이 물타기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요 이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말고 그제 홍남기 부총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국토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여러 장관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그러면서 온갖 방안을 다 내놓습니다. 온갖 방안을. 그게 바로 이 사건을 허지부지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이 정권의 의도를 저는 그대로 저는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러한 정권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이 나서서 이걸 심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 정권에게 정말로 국민이 얼마나 이 정권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런 공무원들의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 정권이 계속 감사하기만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저는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 정권이 좀 정신 차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 투기 열풍도 불지 않았고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권 이후에 25차례 이 주택 문제 대안을 내놓을 때마다 이게 땅값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걸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엄단하겠다. 관련자 엄벌한다. 그 다음에 초과이익도 환수하겠다. 그무 대단하게 들리는 것처럼 공포탄을 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가 찬 일인데 그건 그대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로 윤석열 현상, 이 간단치 않는 윤석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장 대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보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불과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말하자면 사퇴한 직후에 17% 올라가지고 32%좀 넘었죠 아마. 이 지금 대선 후보 여론조사의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도 저는 좀 있다고 보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요,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도 문제지만 지금 여당에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재명 지사, 이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 할 사람이 아닙니다. 또 여기다가 이낙연 씨 같은 사람, 아무 자기 생각도 없이 그냥 줄줄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의 이 대선 후보 이 지지율에서 상당히 높았는데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적인 뜻도 저는 윤석열 신드롬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이 뉴스를 보면서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데 있어서는 정말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선 후보감이 있어야 되는 터에 뭐 윤석열 신드롬은 우리한테 상당한 희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당은 이제 어제 그것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여당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리고 추미애 씨까지 나서고 조국 씨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는데 이런 요지입니다. 아주 정밀하게 계산돼 가지고 검찰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대권을 겨냥한 아주 그 조직적이고 단계적인 행동을 한 정치 검찰의 총장이었다. 정치검 총장. 그리고
야권 세력 어느 가닥하고 이미 손을 잡고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정치 검찰 출신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리 아주 검찰총장 되는 순간부터 계산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는요 그 사람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거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바로 그러한 말도 되지도 않는 그 협박, 엄해, 심지어는 공작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저는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정말 시기 질투에 불과하지 또 두려움에 불과하지 그 뭐 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사람들이냐? 조금이 지금은 뭐 흔히 요즘 뭐 저 초기에 여론조사상 1등 하던 사람들 그동안에 안 된 사람도 많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 나중에 좀 잘 되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요. 윤석열 총장한테 달라붙을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노무현 때도 그랬고 뭐 쭉 그래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씨 지지율이 왜 올라갔습니까? 뭐 시작은 이제 조국 부부에 대한 수사 때문인데 그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조국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오히려 그게 지금 방금 말한 것도 조국이 수사 이런 것이 자기가 앞으로 대선에 나가려고 그 일부러 수사한 거다. 일부러 수사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조국 부인이 징역을 3년 6월 받았죠, 아마? 4년. 4년요. 그 4년이 그게 작은 형량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조국이 사랑한다, 정경심을 사랑한다, 이런 말들 할 수 없는 그 확인되었는데 지금도 무슨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리하게 수사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청자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윤석열 총장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그 다음에 울산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조국 가족 사건, 신라젠 옵티머스 라임 사건, 이거를 이 정권을 골탕 먹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수사를 착수하고 지휘한 게 아니지요. 골마 터질 겁니다. 골마 터졌어. 울산시장 사건도 골마 터져가 거기에 고발한 사람이 많아요. 조국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것도 전부 고발을 해가 다 이게 드러나서 골마 터진 건데 검찰총장이 이걸 보고도 이 정권 보호를 위해서 눈 감겠다 이러면 그건 직무유기지. 형법상 직무유기고 역사상으로도 직무유기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걸 법대로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 쫓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적 주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청자 여러분 잘 가려보실 것이고 또 장 대표가 적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없는데 서울은 여전히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 전망과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이번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장 대표의 의견을 듣고자. 예, 이 국민 여러분, 이번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서울시장 또 한 사람 뽑고 부산시장 뽑는 선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 이 국정 파탄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요, 뭐 만에 하나라도 여당 후보가 만약에 또 당선된다면 이 문재인 정권은요, 정말 보라 말해 당신네들 맨날 우리 보고 비판했었지만은 국민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용납해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려 그러면 이 후보가 빨리 정해져야 됩니다. 지금이 뭐 부산시장은 이미 야권 후보가 박영준 씨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오세훈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하고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이 후보가요 빨리 단일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일이 불과 15일밖에 안 됩니다. 또 서울시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뭐 90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18일까지는 단일화하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뭐 별로 할 말이 좀 없지만은 저는 18일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8일까지. 그리고 적어도 그 정도 지지율이 비슷할 정도면은 누가 돼도 좋다는 그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후보가 진짜 조기에 단일화돼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정말 통 큰 양보가 저는 있어서 앞으로 정말 오늘 내일 중에 저는 단일화가 돼야 되고 단일화 되려 그러면은 통 큰 양보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근데요 왜 또 이게 꼭 단일화 돼야 되느냐 하면 단일화가 안 되면은 야권 지지 국민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안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오다가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36%밖에 안 되고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47%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요 이 국민의힘 당이 얼마나 후보 단일화에 소극적인지 특히 또 이른바 보수 진영이 그동안에 후보 단일화를 못해가지고 망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역대 큰 선거에서 계속 이 보수 진영이 후보가 난립돼 가지고 즉 단일화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망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일화 안 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단일화 문제에 대응하는 말들을 보면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될 거라고 보는 국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것들은 안 된다. 투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인식을 팽배되는데 이게 뭐 한 100명이나 1000명 같으면은 단일화 됐다 이렇게 하면 확 그냥 단일화 된 걸로 다시 다 확인될 수 있지만은 수백만의 유권자가 있는데 맨날 우리처럼 뉴스 보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망한 국민들은 투표장에 안 올 것이기 때문에도 하루 빨리 말하자면 단일화 가지고 너무 밀고 땡기고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단일화하는 것이 선거에 가장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서 단일화 하려고 그러면은 후보 당사자들이 통 큰 양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오래 끌 때는 한 사람이요 진짜 정말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라도 저는 조기에 단일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단일화는 약간 다양한 면은 당사자인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만났고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여론조사상으로 단일화가 어렵다고 보는 거, 수치를 떠나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첫째 원인은 국민의힘당 지도부, 그중에 좁히면 김종인 씨 때문이야. 늘 삼자 필승론 이런 걸 얘기해왔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계속 폄훼하는 발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화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좌우간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안 됐다. 그러면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의 책임과 버금가게 국민의힘당의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워야 되는데 4월 15일 선거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그날 개표 진행 중인 자정계의 당대표 황교안이라는 자가 모든 책임을 제가 집니다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려서 그냥 그 이후에 당을 망쳐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김종인 씨가 이번에 이 단일화 과정에서 지금까지 죄를 뿌려왔는데 결국 안 되면 당 쪽의 책임은 이 몇몇 사람은 말이지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가 준엄한 책임이 아니라 민심의 단두대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민심의 단두대에 말이에요. 네. 오늘 장 대표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